네, 5월 전반적으로 지수를 전망을 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월 전망을 해주시면서도 흐름은 괜찮겠지만 박스권을 상단을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갑갑한 박스권에서 4월 증시도 움직였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도 많은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이라든지 지수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박스권 상단을 역시나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좀 안타까운 이렇게 시장 상황입니다만 네. 좀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스권에 대한. 근데 그걸 이제 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잠깐씩만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매크로, 그러니까 주식 또는 주가를 결정할 때 이제 매크로 모멘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매크로 모멘텀 상에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크게 좋아질 만한 요인이 사실은 또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모멘텀 중에 이제 기업의 이익 실적 모멘텀도 눈높이는 자꾸 낮춰집니다만 또 그렇게 또 좋아질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전적인 모멘텀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수급적 요인이나들 볼 때 사실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환율 변수 같은 그런 것도 조금 살짝 우려되는 면도 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는 물론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게 예. 사실이죠. 예, 팩트입니다. 이제 단지 조금 큰 그림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의 특징을 한번 보시고요. 잠깐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 글로벌 경기가 어떤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엇박자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진국과 우리 대표적인 이제 중국 리션 이머징 마켓이 지금 동조화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동조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얘기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까만색은 그 글로벌 전체 이제 경기 수준입니다. 선행 지표를 썼습니다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 지표 자체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국가별로 또는 섹터별로 영향이 다 틀릴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핵심은 사실 엇박자 중에 핵심은 이제 선진국이죠. 예. 선진국이 이제 우리한테는 낙수 효과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 EU보다는 역시나 그 미국 쪽에 낙수 효과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효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지는 만큼이나 우리가 수출이 잘 될 거냐라는 거를 과거에 때 비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소비가 좋아지면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면 한국의 점유율이 또 그만큼 좋아지거나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부분. 그래서 약간씩 우려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 효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 경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수출업체들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활성화가 되고 경상수지가 또 흑자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 압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2013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예. 8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한 6%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그 높은 숫자이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이제 3월 달까지, 그러니까 1분기만 보더라도 이제 151억 달러 정도고 이게 또 전년 대비로는 또 한 44%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저적으로 우리 원화 강세의 분위기는 있다. 불가피한 거죠, 이제. 물론 하반기 때는 작년만큼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예를 들면 한 550달러든지 등등 있는데 환율 부분 이제 숫자를 잠깐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네. 보면은 역시 핵심적인 이유는 하향 안정합니다. 하향 안정한데
그 4월 달에 갑자기 이제 그 환율이 급락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급락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근본적인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고, 수출이면 수출, 뭐 수입은 수입 각자 데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4월 달에 특히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잠깐 보시면은 그 이제 EMBI 스프레드라고 이제 선진국과 이제 이머징 마켓의 이제 스프레드입니다. 그 국채의 스프레드인데 이게 떨어지면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살짝 4월 달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살짝 바텀업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다시 그렇게 세게 하락할 요인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요인이고요. 네. 특히 4월 달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 순매수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경상수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 순매수까지 확 좋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1,030원대라는 그 수치를 3년 만에 그냥 나타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뭐 크게 보면은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근데 1,030원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세 내지는 살짝 약보합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30원을 전후해서는 좀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4월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정말 4월 보자면은 물론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비교적 큰 폭으로 우리 시장을 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기관은 또 팔자에 나섰는데 5월의 전반적인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한 3월 달 한 4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예, 그 이유가 예를 들면은 뭐 펀더멘탈리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서 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좁혀지는 또 뭐 미국 자체가 또 이 주가가 슬로우하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등등이 뭐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이제 외국의 수급적인 핵심은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펀더멘탈에 따른 그 이머징 마켓의 자금 흐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형 자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우선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규모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적정 규모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핫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사실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갑자기 빠져나갈 것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고요. 단지 이제 그 외국인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도 더 들어올 거냐 덜 들어올 거냐 그 정도는 뭐 좀 시장 전체 외국인 순매수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일단 자금 플로우 상에서는 그냥 좀 비교적 슬로우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는 뭐 규모는 적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박스권 상단 돌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2,000선 위에 올라서면 나오는 것이 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었잖아요. 펀드 그렇습니다. 환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그 다른 환경을 같이 이렇게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박스권을 뚫고 갈 것이냐가 이제 그 관건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익 쪽만 먼저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이익 쪽은 이제 기대치 수준 자체가 나름대로는 좀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씩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속도가 낮아지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좋아졌다라고 시장에서 받아줄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큰 그림에 봐서는 그 개별 종목 차원이다 아니면 섹터 차원이다라고 좀 그 관주를 하시면서 주가에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에 그렇게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개별 섹터 내에서 그렇게 보시는 게 이익을 어떻게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냐는 것도 같은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5월에는 4월에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많이 나게 될 텐데 이러한 중소형주 실적 개선되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소형주도 실적은 중요하죠. 예. 근데 그 대형주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실적이 중요하고 그 특히 좀 잠깐 섹터 예. 말씀드리면 역시나 그 낙수 효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낙수 효과에 가장 혜택을 보는 섹터가 여전히 실적도 좋아지거나
덜 그 비관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IT 섹터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일부 뭐 유틸리티나 이런 좀 그 특징 있는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뭐 건설이나 그 산업재 중에 일부 뭐 소재 등의 이제 화학재 일부는 뭐 약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그 이게 에너스트 보고서에 뭐 좋은 측면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구조적으로 예.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조심스러운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의 낙수 효과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기대를 좀 해도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그 섹터 보는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5월에 우리가 챙겨봐야 할 대외적인 이벤트,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이번 주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발표가 되는 것이 미국의 고용지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고용지표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금리 쪽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연관이 된다는 거는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예를 들면 고용 규모가 한 21만 5천 명 정도로 비교적 좀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월 달에 이제 19만 명 남짓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나온다 싶으면 이제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금리 쪽으로 금리가 먼저 선 반영하면서 이제 그 달러 강세의 약간 분위기로 또 돌아서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핫한 부분이 또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역시 미국 고용 보고서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겠고요. 뭐 기타 이제 선진국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 ECB 쪽에서 양적 완화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사실은 계속 하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해서 해올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시장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뉴트럴을 하거나 약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전반적으로 뭐 종목별로는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군을 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시겠어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예.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역시나 이제 트레이딩적 개념,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보시면 트레이딩 개념을 좀 관점을 가지시고 이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에 좋은 걸 고르시면 하시지만은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역시나 뭐 아까 말씀드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찾아서 그 종목을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나 그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또 산업재 시종일관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소재 산업재, 그러니까 소재라 하면 이제 정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화학,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중에 대표적인 것도 뭐 조선 해운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측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공급 과잉이라든지 중국 관련주 이런 부분이 슬로우한 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반대로 뭐 IT 부분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분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빠졌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매수 타이밍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언제든지 다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섹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시장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망 들어보면서 구체적인 변수들 거기에다가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